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결혼한 지는 이제 3개월 차고요. 최근에 있었던 황당하고도 속 시원한 사건이 하나 있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부디 꼭 채택이 되었으면 하네요. 제 남편은 저보다 1살 어려요.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과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저와는 다르게 어릴 때 아버지를 사고로 잃은 이후로 힘들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세요. 20대 초반 돌아가신 아버님을 중매로 만나서 결혼하셨는데 저희 시아버지는 삼형제 중에 장남이세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부모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조부모님이 되시겠네요. 글의 편의상 어머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어머님은 그야말로 숱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특히나 친정 식구들이 하나도 없었던 어머님이었던 터라 손아래 두 동서들 한업까지도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다는군요. 그나마 아버님이 중간에서 막아주시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일단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맏며느리를 그 밑에 사람들이 존경할 리가 있겠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힘들어도 참고 살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셨거든요.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저로서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숱한 무시와 시집살이에도 끝까지 버텼던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인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거기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한마디 안 하신 걸 보면 아버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어머님을 아껴주신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 느끼잖아요? 지금이 가장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밑에 지하가 있었다는 절망감 말이에요. 남편이 9살이 되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평상시처럼 출근을 하셨던 아버님이 작업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죠. 워낙 높은 데서 떨어지시다 보니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님은 그렇게 숨을 거두셨답니다. 문제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모든 원망을 어머님이 한몸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특히 시할아버지와 시할머니는 어머님만 보면 자기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머리를 쥐어박거나 몰래 와서 꼬집기까지 했대요. 이 부분은 제 남편도 어렴풋이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남편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된 건 남편이 12살 때였어요. 물론 모진 시집살이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답니다. 당시 저희 남편한테는 그럭저럭 잘해주셨다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것도 사라지더래요. 뭐라더라, 제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은 자기들 장남이 떠오른다면서요. 다른 건 참을 수 있어도 당신 아들한테까지 못되게 구는 건 못 참는다며 어머님이 처음으로 대드셨고, 그날로 어머님은 어린 제 남편과 함께 따로 사시게 된 거죠. 그나마 아버님 사망보험금은 가지고 있었던 터라 지낼 곳은 겨우 구하셨지만 그때부터 어머님은 어린 아들을 위해 치열한 생활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으시더군요. 우유 배달은 기본이고 시장에서 커피를 파시거나 식당에 마트까지 돈 되는 일은 다 하셨더라고요. 거기다 나중에는 공사장에서 잡부까지 하셨던 어머니는 그렇게 남편을 훌륭하게 키워내셨던 거예요. 실제로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따금씩 얼굴 뵙고 인사드린 적이 있거든요. 처음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대화를 한다 해도 딱 필요한 말씀만 하시거든요. 거기다 평생 일만 해오셔서 그런지 딱히 이렇다 할 취미생활도 없으세요. 지금도 틈틈이 식당에서 일을 할 때가 제일 마음 편하다고 하실 정도로 내성적이고 무뚝뚝하십니다. 사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무리 사별을 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자기들 손자잖아요. 그럼 혼자 몸으로 손자를 키우는 어머님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근데 20년 동안 100원 하나 보태준 거 없답니다. 그나마 가끔씩 명절이나 제사날에 전화해서 안 오냐고 따지는 게 전부였대요. 어머님이 거길 왜 갑니까? 왜 부르는지 이유야 뻔하지 않겠어요? 일 시키려 부르는 거겠죠. 그때마다 어머님은 확실하게 그 집이랑 더 이상 볼 일 없다고 선을 그으셨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화해서 속 뒤집는 게 전부일 줄 알았대요. 실제로 이후로도 명절이며 제사날이면 꼬박꼬박 전화는 왔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전화를 왜 받아주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무슨 좋은 소리 들을 거라고 그런 취급을 받았으면서 또 전화를 받아주는지.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성격이 똑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착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건 둘 다 아주 판박이에요. 어머님도 겉으로는 세 보이는 척해도 실상은 마음은 아주 여린 분이고 남편 역시 등치에 안 맞게 물러터진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면이 좋아서 제가 먼저 사귀자고 한 거지만요. 남편과는 도로 한복판에서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출근하다가 제 차가 남편 차를 뒤에서 박아버렸어요. 보통 그런 사고는 뒤에 있는 차가 거의 100% 과실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남편과는 달리 제가 성격이 과격하고 급한 편이에요. 그날도 아침에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끼어들게 한 거고요. 인정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그렇게 운전 안 하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여하튼 사고가 나고 남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키가 190이거든요. 거기다 농구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라 덩치도 제법 있어요. 분명히 엄청 난리치겠다 생각하고 바짝 졸아 있었는데 의외로 다친 데는 없냐고 먼저 저를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도착할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짧은 시간에 제 마음을 그만 뺏겨버렸네요. 그 뒤로 사고를 핑계로 한 번, 두 번 만났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있었고 영화를 볼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만나는 횟수가 쌓이다 보니 이 남자다 싶은 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취한 척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도 이미 저한테 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연인으로 지냈고 작년에 드디어 결혼을 한 거죠. 처음에 남편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걱정이 안 된 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엄마라면 정말이지 끔찍히도 생각하는 남편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복잡한 과거를 몰랐던 터라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시어머니를 챙기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마마보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헤어짐을 결심할 만큼 심한 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남편은 알면 할수록 진국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오랜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살아왔던 이야기를 전부 들을 수 있었네요. 듣는 내내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그 정도로 악랄하게 괴롭히고 미워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나머지 친척분들도 이해가 안 되었죠. 사실 저한테 그런 과거사를 말씀하시는 데는 전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결혼식 때 남편이나 시어머니 쪽 친척들은 아무도 오지 않을 테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주신 거였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쪽은 아버지와 어머니 쪽 친척들부터 해서 각종 지인들까지 하면 어림잡아도 100명은 좋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며 무턱대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데 정말 난감했습니다.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하필이면 우리 아들을 만나 하객들이 적어서 어떡하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아무 상관없었는데 말이죠. 거기다 어머님께서는 당신 나름대로 애비 없이 자라서 저렇다는 말 듣게 하기 싫어서 올바르게 키운다고 키웠는데 아직도 한참 모자른 것 같다며 그 부분도 제게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니라고 대답했죠. 오히려 아빠 있는 남자들보다 훨씬 훌륭하게 키워내셨다고요. 저희 대답을 들으시자마자 어머님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곤 고맙다 한마디 하시고 자리를 뜨셨는데 아마도 감정이 격해져 눈물을 흘리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저런 분이세요. 아무리 거칠게 살아오셨어도 항상 겸손하시고 남을 먼저 배려하십니다. 솔직히 여기 다른 분들 사연 속에 나오는 악독한 시어머니들을 보다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 복은 확실하게 있구나 싶을 때가 많아요. 아무튼 주위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올해 천명절이었습니다. 어머님 댁이 저희 부부가 사는 곳이랑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 저는 하루 전날 들르겠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천명절인데 안 와도 된다고 차라리 친정에 가서 차례도 지내고 하라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명절 때 따로 하는 거 없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지금까지 그래왔대요. 보통 명절 때면 아버님 납골당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어머님 모시고 바람 쐬고 오는 게 전부였답니다. 찾아올 친지들도 없고 특히 어머님에게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친정 자체가 없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머님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만 되면 워낙 친척들이 많이 오다 보니 집에서 전부 잘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따로 모텔의 방들을 여러 개 예약해 두십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다른 날보다 명절이 더 외로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부모님께 이런 사정을 설명을 드렸고, 어차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부모님 얼굴을 뵐 수 있으니까 명절 때만큼은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싶다 말씀을 드렸죠. 다행히도 저희 아빠와 엄마는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보고 이제 철이 좀 들었나 보다라며 기특하다고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어머님은 그런 제 아이디어를 부담스럽다며 거절하셨지만 제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미리 어머님 댁에 찾아가 조촐하게 명절 음식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 윷놀이의 화투까지 준비해서 도착을 했는데 어머님 댁에 이미 누군가 와 계신 듯 현관문 밖까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레 남편과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는데 저희를 보시자마자 웬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장손 안내하면서 다가오시자마자 남편은 짧은 탄식을 내뱉으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누구시냐는 제 물음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부엌에서 음료수 잔들을 내어오시길래 제가 달려가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저분들이 여긴 왜 온 거냐 여쭸어요. 어머님 역시 한숨만 쉬시길래 구석에서 상황 돌아가는 걸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자 며느리라는 걸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 시할머니는 남편한테서 눈을 못 떼시더군요. 가만히 들어보니 용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했으니 이제부터 종손 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절이랑 제사를 이제부터는 어머님 집에 모여서 할 거라는,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아버지라는 분이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자기 집에서 명절이고 제사고 전부 다 지냈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답니다. 원래 그런 건 장손집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사람이 순리대로 해야 한답니다. 돌아오는 명절부터는 어머님 집이나 아니면 저희 집에서 지내자는 말에 어머님이 언성을 높이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아까부터 싫다는데 왜 자꾸 이러시냐고요. 들어보니까 이미 어머님이 계속해서 싫다고 하는데도 이러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어머님을 진정시키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따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잡아먹었다며 저희 엄마 그렇게 구박하고 쫓아내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명절 제사 타령이냐고요. 거기다 어머님이 일하시다 다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때 남편이 학생이라 병원비며 밥해 먹을 쌀도 없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모질게 거절을 했답니다. 듣는 제가 열불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일을 아직도 못 씻는다면서 바랄 걸 바라시라고 당장 여기서 나가달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작은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나서시더라고요. 자기들이 큰아들도 아니고 아들도 없는데 대체 이 짓거리를 왜 계속해야 하냐 소리를 빽지르는 겁니다. 거기다 시할머니까지 합세해서 무슨 법도니 뭐니 한참을 떠드시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네가 이번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손주 며느리냐면서 지금 이야기한 거 잘 들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앞으로 오셔서는 얘가 왜 그 집안 사람이냐고 내 며느리니까 말도 걸지 말라며 보호해 주시는데 진짜 속에서 부글부글 끓더군요. 사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알아서들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정말 끝도 모르고 자기들 할 말만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거기다 남편이나 어머님이 대처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요. 이런 것들하고는 말을 섞어줄수록 손해라는 걸 모르시나 봐요. 저는 일단 어머님께 제가 한마디 해도 되냐 허락을 받았죠. 어머님은 너도 이제 내 집안 식구니까 못할 거 뭐 있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시할머니께 지금까지 하신 말씀 잘 알아들었고 원하시는 대로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을 포함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입만 바라보더군요. 남편은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말리기까지 했고요. 일단 남편한테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한 다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저희 남편에게 종손 역할을 시키고 싶은 모양인데 그 전에 계산부터 해야 하지 않겠냐 말을 했어요.
제사를 지내던 차례를 지내던 일단 여기 있는 종손한테 뭐 하나라도 해준 거 있으시냐 물어봤죠. 역시나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군요. 아까 할머님께서 법도 따지시던데 마침 다행히 제가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따져보시죠. 제가 듣기로 저희 시어머니께서 홀로 남편을 키운 게 20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종손인데 생활비 한 푼 안 보태줬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 계산해 보시죠. 한 달에 더도 말고 100만 원만 받을게요. 원래 그걸로는 택도 없지만 일단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봐드리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도 20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줬으면 2억 4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나눠줄 유산도 미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여기 와서 하는 꼴을 보면 나중에 준다 뭐 그런 약속하셔도 절대 못 믿겠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야기에 전부 다 어안이 벙벙한 눈치더라고요. 제가 곧바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제 남편한테 제사랑 차례 넘기고 싶으신 모양인데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부터 이행하는 게 모든 법의 기본이라고요. 그러니까 종손 역할을 시키고 싶으면 지금까지 종손한테 마땅히 해야 했는데 안 한 것들부터 전부 원상태로 돌려놓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종손으로서 제사랑 차례를 지내기를 바란다면 보상부터 하라는 거였죠.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따지는 제 말에 전부 부들부들 대는 게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곤 곧바로 남편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착한 것도 어느 정도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어머님 챙기더니 정작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냐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와 억지를 쓰는 걸 말로 하면 되냐고요. 나 같으면 끓는 물이라도 뿌려버리고 당장 내쫓았을 거라 그랬어요. 아니면 소금이라도 뿌리라고.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손 놓고 있으면 내 남편 자리에서 당장 쫓아내버릴 거라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웅성웅성 뭐라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는 변호사랑 법으로 싸워보고 싶으면 언제든 덤비라고 하고는 할 말 끝났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해버릴 거라면서 전부 내보내버렸네요. 차에 올라타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못 박아버렸어요. 다음에 오게 되면 꼭 돈 챙겨오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열 좀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온답니까?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났고 어머님이랑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자기들이 못한 말들 대신해줘서 고맙다고요. 남편도 이번 일로 깨달은 게 많답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게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요. 저는 이제라도 알면 됐다 말해줬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무조건 정중하게 대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요. 여하튼 그 후로 따로 연락은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후면 추석인데 과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물론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같이 나서서 어머님 지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님에게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제 사연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